내가 없는 당신에게 18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 일은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지? 라는 일에 대한 질문보다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경험 말이에요. 이걸 보고 전문 용어로는 자기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기의심은 세상 모든 사람 겪는 일이죠. 문제는 빈도와 강도의 차이일 거예요. 어떤 일을 마주하고 나의 능력치를 점검해 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만일 그 질문이 자기에게만 머문다면 그것은 실제로 일을 가능하게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의 제목은 나는 나를 끝없이 의심합니다. 입니다. 자기의심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것, 자기 능력을 못 믿는 것, 자기 가능성을 못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못 믿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혹시 자전거 타는 것을 연습했다가 넘어졌는데 심하게 넘어진 경험이 있다면 자전거 타기 전에 과연 내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하는 것 당연하겠죠. 그런데 만일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도 자기가 의심된다면요. 사실 내가 없는 당신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거나 전혀 다른 경험들인데도 연관 없는 경험을 가져다가 이러니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믿어줄 자신이 없으므로 의심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없는 당신들은 끝없이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을 것 같다는 내가 없는 당신들의 이유들을 실제로 꺼내놓고 보면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냥 내가 없기 때문에 믿을 내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의심이라서 남들은 이해 못할 이유들을 가져다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의심이 힘든 이유는 이것입니다. 차라리 나는 나를 못 믿겠고 나는 못하겠다라고 결론이라도 빨리 내리면 좋을 텐데 내가 없는 당신들이 자기의심을 시작하면 왜 자신이 자기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찾느라고 밤을 새기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찾고 또 찾고 하느라고 그 이유가 최근에 있었던 어떤 경험뿐 아니라 아주 어렸을 적까지 가기도 하고 또는 자신이 겪은 경험에서 그치지 않고 나와 아주 먼 사돈의 팔촌이 그러한 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까지 끄집어내요. 왜 나는 나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하면 안 되는지 이유를 찾아 끝도 없이 사이클을 머릿속에서 굴리고 굴리게 됩니다. 사실 자기의심의 결과는 그러한 자기의심 때문에 어떤 일을 시도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성장도 없다는 것이 표면적인 결과이지만 내가 없는 당신들의 자기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나지 않는 터널에서 자신이 왜 못하는지, 자신이 왜 능력이 없는지를 찾아내고 또 찾아내는 끝도 없는 굴레를 돌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저 어떤 일을 시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자신을 믿지 못하는지에 수도 없는 이유들을 찾고 또 찾으며 그 이유들에 파묻혀 자존감이 바닥나고 정말로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며 심하게는 자기 혐오까지도 가게 됩니다. 제가 내가 없는 당신으로 오래 살아오면서 저에게 강요했던 자기의심의 오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굳이 찾아내서 뒤집어 씌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 실제로 생길 확률이 1%도 안 되는 일들의 이유들로 저를 얼마나 괴롭히고 학대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큰 시험을 앞두고 이 시험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에 썼던 시간보다는 넌 안 될 거야. 네가 이 시험을 과연 잘 볼 수 있을까? 로 시작되는 자기의심은 초등학교 때도 못했지, 고등학교 때도 못했지 라는 너무 오래전 이야기들을 이유로 꼽기도 하고, 시험 보다가 시간이 모자랄 거야 라는 생기지도 않은 이유를 들먹이면서 저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험을 못 보면 네 인생은 완전 망할 건데 라며 실제로 그 시험 때문에 인생이 망할 확률은 극히 적은데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어버리기도 했죠. 직장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 실수하는 거 아니야? 제 시간에 못 끝내는 거 아니야? 이거 못하면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의심들은 저를 쪼그라들게 만들 때가 많았고, 그렇게 쪼그라들고 나면 실제 제가 가진 역량보다 훨씬 적은 능력만큼만 소화하게 된 적이 많았고, 그러고 나면 마치 그게 나인 것처럼 그봐 나는 역시 이 정도인 거야 라며 내 스스로를 폄하하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이렇듯 자기의심은 안 그래도 남아있지 않은 나를 더 매몰차게 소멸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것이었죠. 상담하고 상담받으면서 또 좋은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 자기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었지만, 그래서 벗어나고 싶고 멈추고 싶었지만 한 번에 싹 없어지게 하는 마술 같은 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자기의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참 오래 걸렸고 또 아직도 자기의심이 찾아오면 긴 터널로 들어가기 일쑤이지만, 그래도 변화를 경험하면서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그런 패턴을 가진 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고 한 발짝 물러서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심 하지 말아야지, 자기의심은 바보 같은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자기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패턴으로 나에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 나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선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없는 당신에게 자기의심은 어쩌면 닥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없는데 믿을 것이 나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자기 소멸이 상당히 멈추고 내가 좀 살아난 다음에도 나의 회복과 상관없이 자기의심이 아주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넘어지는 것과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런 일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데 그것은 뇌의 특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뇌과학자들은 뇌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 전선의 연결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수많은 컴퓨터들과 기기들이 있는 큰 회사의 전산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수한 전선들이 연결되어서 이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고 저 스위치를 누르면 저쪽 CCTV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처럼 우리 뇌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래요. 그리고 그 연결은 다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일단 그 연결이 정착되면 이제 자동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아시죠? 개에게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치게 되면 이제는 종만 쳐도 침을 흘린다는 실험이죠. 이 실험에서는 반복을 통해 개의 뇌에 밥과 종이 연결되게 한 것이죠. 그렇듯 사람도 어떤 일과 그 일에 대한 다음 스텝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연결되어 이제는 자동적으로 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자기의심을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새로운 일과 자기의심은 연결되어서 이제는 결심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수순을 밟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자기의심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했는지 이제는 연결이 되어 자동으로 돼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니 어떤 일을 앞두고 자기의심이 일어났고 또 그게 너무 자동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자기의심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 나를 지켜보면서 또 알게 된 사실은 실제로 나는 나를 의심하고 끝없이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퍼붓느라고 며칠 밤낮으로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그 에너지는 상당했고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나면 에너지가 하나도 남지 않아서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이쯤 되니 그 일을 못한 것이 정말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미 에너지를 다 자기의심에 써버린 탓인지 알 방법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슬픈 현실이었죠. 이런 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이미 연결되어 있는 뇌와 마음의 전선을 바꿀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새로운 일, 이꼬르, 자기의심 이런 연결선을 잘라내고 싶은데 가능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민을 저만 한 게 아니었고 실제로 이런 연결선을 잘라내고 새로운 연결선을 한 사람들이 세상엔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전문 용어까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이름하여 리와이어링. 와이어는 선이잖아요. 리는 다시라는 의미의 영어 접두사인데 그걸 붙이면 다시 선을 연결한다는 의미의 리와이어링이 뇌과학과 심리학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용어라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연결선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멈추고 새로운 연결선을 찾아 새로운 습관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리와이어링, 즉 새로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것이라고 하니 이렇게 다행일 수가요. 그러면서 또 하나 배운 사실은 문제나 프로젝트나 스트레스 상황 앞에서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에너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존 본능과도 같은 것인데
그 문제를 넘어가야 한다. 이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만한 이 에너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이 그 상황을 마주하고 넘어가도록 에너지를 주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상 신박하고 독특하고 업적이 놀라울 만한 이런 해결책과 발견들은 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온 것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넘어가면서 와, 이런 에너지가 어디서 났지? 할 만큼의 힘이 발휘되는 것, 아마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며칠 밤낮을 그 한 가지 생각만 하면서 5만 가지 시나리오를 쓰고 증거를 수집하고 또 남과 비교해가면서 계속 나를 의심한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그건 정말 그런 일 앞에서 몸과 마음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시도하라고, 도전하라고, 넘어보라고 주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당신이었던 저의 문제는 문제나 새로운 프로젝트 이꼬르 자기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해결하도록 내 몸과 마음이 주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자기의심에다가 몽땅 다 가져다 써버렸다는 것에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 선생님들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기의심을 리와이어링 하기 위해서 전략을 좀 짜봤습니다. 일단 자기의심이 올라올 때 멈추자, 그만하자, 이건 바보 같은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저에게 하나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있을지도 모르니 한번 해보시긴 하셔요. 사람은 다 다르니까요.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 연습한 저의 전략은 이러합니다. 우선 자기의심이 올라오면 그것이 올라왔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어떤 날은 인식하지 못해서 결국 3박 4일을 자기의심 구렁텅이에 푹 빠져 있다가 에너지가 하나도 남지 않고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요. 초반에 내 안에 자기의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면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기의심이 시작된 것을 인식하게 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심의 연결고리, 와이어링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재연결, 리와이어링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비밀인데요. 기억하는 거 좀 어려워서 책상 앞에 써붙여 놨습니다. 리와이어링 이렇게요. 어쨌든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합니다. 걷기나 운동, 심호흡 이런 것으로 몸에 올라오는 긴장을 좀 떨치려고 시도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뇌의 전두엽, 즉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뇌와 리와이어링 하는 데 쓰려고 애써요.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글쓰기나 책 읽기가 이러한 뇌 부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두려운 이유들을 나열해 보거나 내 마음을 글로 표현하려고 해요. 또 자기의심에 관한 책을 읽거나 멘탈, 뇌과학에 대한 책을 좀 읽으려고 노력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산을 잘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려는 데 쓰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리와이어링을 연습하면서 알게 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의 두려움이나 고통이 실제로 나를 죽이지는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기의심이 심했던 사람이라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 그 공포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안 죽더라고요. 그리고 또 알게 된 사실은 해보기 전까지는 실패할지 성공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됐죠. 실제로 나를 의심하는 시간을 줄이고 마주한 일에 대한 고민에 대한 시간을 늘려가다 보니 주어진 일을 훨씬 잘 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의심했던 것처럼 내가 시도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그 일이 꼭 실패는 아니더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기의심을 꽉 붙잡고 이를 악물고 무섭지만 시도했는데 그래서 실패하면 너무 괴로울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았고 인생이 망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실패하니까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생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손으로 시도해보고 넘어진 거니까 다음 단계의 일을 시도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실패를 자꾸 하면 망할 것 같았는데 실패가 또 다른 에너지를 주다니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에피소드는 새로운 시도를 앞두고 자기의심을 하는 저의 소중한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힘내, 잘 될 거야 라는 말보다 잘 안 될 수도 있고 계획한 대로 안 흘러갈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만 자기의심을 멈추고 인생을 한번 제대로 마주해 보자고, 그렇게 내가 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오늘 자기의심에 끝없는 터널에 빠져 계시다면, 자기의심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내고 계시다면 이제 우리 리와이어링 해요. 우리 이제 그 에너지를 선택하고 멋지게 마주하는 데 써봐요. 이 에피소드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리와이어링을 응원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